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콩팥이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평소에 자연에서 온 채소가 무조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특히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뿌리 채소는 보약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매일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4가지 채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나이 탓으로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 채소들은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로 건강을 생각해서 뿌리 채소를 듬뿍 넣은 따뜻한 국이나 반찬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든 그 사이에 몸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에 급격히 쌓이면서 심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겁을 들이기 위한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찾는 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무심코 먹은 과일이나 채소 몇 조각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 보통 싱겁게 드세요 혹은 칼륨을 조심하세요 라고 짧게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식탁 위에 어떤 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일이 설명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방송만 믿고 열심히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신장 건강을 해치고 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밥상 위에서 무심코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뿌리 채소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너무나 자주 올라오는 친숙한 것들이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 저녁 밥상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2개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외의 뿌리 채소 4가지에 대해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하룻밤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신다면 등골이 서늘해지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낮이 아니라 밤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몸에 좋다는 뿌리 채소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의 2 얼굴에 숨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칼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분들이나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몸속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배출되어야 할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도 않고 화장실을 가지도 않기 때문에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급격히 짙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밤새도록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점을 넘는 순간 예고도 없이 심장을 공격합니다. 심장은 일정한 전기 신호에 맞춰 뛰는데 과도한 칼륨이 이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저녁 식사로 칼륨이 가득한 뿌리 채소를 과하게 드시고 주무시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채소 육수가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농축된 채소 육수가 오히려 독극물 한 사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이 위험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 콩팥을 위해 똑똑하게 골라 먹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범인들을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채소는 겨울철만 되면 집집마다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바로 그 국민 간식입니다. 네, 여러분이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경고해드릴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이 되면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를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속살을 한 입 베어 물면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이 고구마가 신장 건강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은 건강식품의 대명사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양 간식이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고구마는 뿌리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 때 먹는 흰 쌀밥 한 공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구마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큰 고구마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쫀득한 고구마 말랭이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성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 관리를 한다고 밥 대신 고구마를 주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는 콩팥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높은 당분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칼륨 폭탄이 신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이미 지쳐있는 콩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섭취 시간대입니다.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 대신 부드러운 삶은 고구마 2-3개와 우유 한 잔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유 또한 칼륨과 인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바로 주무시게 되면 밤사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가득 차오르게 되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거나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경계에 있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고구마는 눈으로만 즐기시거나 아주 적은 양만 맛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자연의 선물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섭취량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구마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목할 범인은 바로 감자입니다. 고구마가 겨울철 간식의 제왕이라면 감자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1년 365, 일 빠지지 않는 단골 둘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나 짭조름한 감자조림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밥도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감자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요주의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이 감자는 짠맛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자 한 알에는 밥 한 공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성 물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자에게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감자의 주성분인 녹말은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설탕과 다름없는 포도당으로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푹 삶거나 으깨서 드시는 경우 우리 몸은 이것을 설탕물처럼 흡수해버립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막히게 하여 결국 신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밥상 위에 흔한 감자라고 해서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붉은색 채소가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니 비트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던 이 건강 주스가 콩팥에는 날카로운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딱딱하고 뾰족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결석이 콩팥을 긁고 상처를 입힙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농축된 즙을 매일 드시는 것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저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이런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영은과 우엉입니다. 아삭한 식감에 영은조림이나 향긋한 우엉조림은 최고의 반찬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짠 간장에 졸인 이 음식들은 나트륨과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끼가 내 몸속 장기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과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맛있는 반찬들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최악의 궁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이 채소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 뿌리 채소답게 영은과 우엉 역시 만만치 않은 양의 칼륨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두 번째 이유인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조리법인 조림은 간장과 설탕이나 물엿을 넣고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바짝 졸여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은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소금기와 당분을 아주 진하게 농축시키는 과정입니다. 콩팥에게 있어서 칼륨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저격수라면 나트륨, 즉 소금기는 콩팥을 서서히 말려주기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짭짤한 조림 반찬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계속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이는 곧 혈관의 압력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콩팥은 무수히 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인데
높아진 혈압은 이 연약한 혈관들을 짓누르고 터뜨려 콩팥의 여과 기능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즉, 칼륨이 높은 뿌리 채소를 소금물에 절여서 농축시킨 뒤 드시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 보면 칼륨 폭탄과 나트륨 폭탄을 동시에 맞는 이중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몸에 나쁘다고 피하시면서도 영은조림이나 우엉조림은 채소 반찬이니까 건강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드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식물성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단짠단짠의 맛은 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콩팥을 병들게 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는 증상을 자주 겪으신다면 어젯밤 밥상 위에 올라왔던 그 맛있는 갈색 반찬들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리법부터 싱겁게 바꾸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고구마도 안 되고 감자도 안 되고 몸에 좋다는 영은과 우엉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면 도대체 밥상 위에 무엇을 올려야 한단 말인가 하고 깊은 한숨을 쉬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채소들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고 법처럼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채소들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채소들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그저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를 조금 조심하세요. 혹은 싱겁게 드세요라고 포괄적으로 짧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환자분들과 의사 선생님 사이에 거대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환자분들은 조심하라는 말을 그저 평소보다 한두 숟가락 덜 먹으면 되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장나 내과 의사가 말하는 조심하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남들이 먹는 평범한 일, 인분이 치사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설탕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에너지가 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즉, 음식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내 몸의 콩팥 상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와 똑같은 습관대로 먹으려는 그 안일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안 먹고 굶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콩팥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 삶은 우울증을 불러오고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 맛있는 채소들과 영영 이별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고구마나 감자라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칼륨의 양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너무 바빠서 미처 자세히 알려주지 못했던 그 조리법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포기하지 않고도 먹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그리고 빈도수입니다. 매일 먹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밥그릇으로 하나 가득 먹던 것을 작은 반찬 그릇으로 조금만 덜어서 먹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이제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채소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런 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로 먹었던 지난날의 나쁜 습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영양사들도 콩팥병 환자들에게 몰래 알려준다는 칼륨은 쏙 빼고 안전하게 먹는 특급 조리 비법을 다음 단계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메모지 한 장을 준비해서 적으셔도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꿀팁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조리법의 핵심 열쇠는 바로 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칼륨이라는 녀석은 다행히도 물에 아주 잘 녹아나오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만 잘 이용하면 칼륨 폭탄이었던 뿌리 채소를 비교적 안전한 식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른바 칼륨 빼기 3단계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감하게 깎고 잘게 썰기입니다. 뿌리 채소의 칼륨은 껍질과 그 주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껍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깎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덩어리째 요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얇게 썰거나 잘게 채를 썰어야 합니다. 채소가 물과 닿는 단면적이 넓어질수록 칼륨이 물 밖으로 빠져나올 구멍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통감자보다는 얇게 썬 감자채가 콩팥에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손질한 채소를 바로 냄비에 넣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푹 담가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물의 양은 채소 양의 10배 정도가 넉넉하고 좋습니다. 단순히 담가두기만 해도 칼륨의 20%에서 30%가 물로 빠져나옵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새물로 갈아주신다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마치 빨래를 불려서 때를 빼듯이 채소 속에 숨어있는 칼륨을 물로 씻어낸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데쳐서 물 버리기입니다. 이것은 밑줄을 긋고 별표를 쳐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치거나 삶아내면 칼륨이 가장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그 삶은 물을 아깝다고 국이나 찌개, 육수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그 물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데쳐낸 물은 미련 없이 싱크대에 버리시고 건더기만 건져서 요리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원래 들어있던 칼륨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물에 담그고 삶아서 버리면 좋은 영양소도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용성 비타민도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콩팥이 아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망가뜨리는 칼륨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지혜로운 타협입니다. 찜기로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조리법은 칼륨을 채소 안에 그대로 가두는 방식이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재료를 물에 씻어내고 삶아서 헹구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쉬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감자 하나를 드시더라도 이 3단계 법칙을 떠올리며 내 몸을 아끼는 요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친숙한 채소들이 때로는 우리 몸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말처럼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해야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비결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라는 따뜻한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일전놓은 두 주먹만 한 크기의 작은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알아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거창하거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짭조름한 감자조림 대신 물에 푹 삶아낸 담백한 채소를 선택하는 그 작은 용기가 바로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아 식사 때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한숨 쉬는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통해 내 콩팥을 위해 지금 당장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 저에게 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내 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숭고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저도 마음을 다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